네, 안녕하세요. 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안승욱이라고 합니다. 체육 분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요, 서론,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 얻은 현황과 체육 분야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실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 그리고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기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사업장의 직업 환경에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체육 현장에 참여하는 목적이 단순히 건강 증진을 떠나서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그리고 체육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스트레스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조직이나 기관, 단체, 즉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안전 관련된 인식과 가치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사회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에서 끝났을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과거 10년의 이 안전사고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도자의 그 책임의 범위가 형사 책임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왔고 이 형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육 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 고유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는 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요, 첫 번째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를 했고요. 이 단계에서는 스포츠 행사와 시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지를 개발을 했고, 내용 분석을 통해서 질문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을 했고요. 이 질문지를 1차 전문가 FGI, 2차 전문가 FGI를 통해서 실제 국내 체육 분야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관리 체계와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이것들을 현장에 도입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원이 제시한 체계적 문헌 고찰 4단계 매뉴얼을 토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헌 고찰의 4단계는 첫 번째 연구 기획 및 문헌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추출 및 평가 도구를 선정이고요. 세 번째는 문헌의 빗뚫림 평가, 그리고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 순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관련 정보가 자세한가, 체계적 문헌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가. 세 번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는가. 네 번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언급되었는가. 다섯 번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명확한가. 각 항목별로 1점을 부여해서 5점 척도를 통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의 마지막 단계인 문헌의 빗뚫림 평가를 진행을 했고 빗뚫림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명확한 경우에는 Y를 부여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을 부여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최종 빗뚫림 평가의 결과표는 좌측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도입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차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층 면담은 스포츠 행사 전문가 4명하고요. 스포츠 시설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였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 연구 참여 선정을 위해 세평적 사례 선택을 통해 연구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그 내용은 좌측 표와 같습니다. 면담은 그 4단계의 지침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문헌 고찰과 선행 연구 분석에 따른 자료를 참고하고 질문지의 하위 질문을 결정하였습니다. 질문지의 하위 질문은 좌측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또한 그 심층 면담 이후에 FGI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경력과 일단 스포츠 안전에 대한 연구 및 연구를 했던 사람들과 스포츠 안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고요.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학과 법학 전공자의 실질적인 그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스포츠 안전에 대한 경험과 그 이해도가 충분한 사람들로 해와서 안전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법학 전공가, 체육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하고 1차와 2차 나누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국내 체육 분야 안전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 법 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상 안전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안전 관한 권리는 기존의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즉, 헌법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법을 해석하면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즉 체육 영역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만 아니고 새롭게 독단적이고 단독적으로 스포츠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들을 실제 시행을 함으로써 체육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관리 또 안전기본권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계획, 정책과 지원입니다. 현재는 스포츠 안전재단이 설립되어서 스포츠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우 생소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해결 방안이나 보상 금액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영세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비용 증가는 안전과 관련된 사고 또는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 증가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포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이 비용 또는 이용자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증가되게 되면서 영세 스포츠 시설 운영자에 대한 비용 증가를 상쇄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취업되어 있는 기간은 약 38,922개라고 합니다. 38,922개의 기간 중에서 영세 스포츠 시설 또는 영세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기관은 약 29,821개라고 합니다. 즉 3분의 2 이상이 영세 스포츠 시설이라는 건데 이 영세 스포츠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은 영세 스포츠 시설이 안전과 관련된 이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스포츠 산업의 규모에 맞추어서 스포츠 시설 또는 행사 운영자와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 지원 체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그리고 실제 안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실행 방안은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체육 분야에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영역에서에 있는 것처럼 공정과정이 필요하다. 공정과정을 종목별 프로그램별로 만들어서 공정과정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실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재해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의 유연성과
최고 경영진의 사업의 지향점으로서의 안전보건 방침이 매우 명확해야 한다. 결국 경영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경영 태도를 갖고 있으면 조직에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입니다.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서 기타 영역, 체육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코사 MS 18001이나 오샤 1800의 규격과 같이 공정 과정을 통해서 체크리스트와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에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현장에는 공정 과정도 아직 없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고 결국 정량적으로 숫자로 수치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 평가의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점검과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의 영역에 맞는 공정 과정과 산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시행령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통식업일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규모, 기타 등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한민국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을 분석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 행사를 위한 것들은 나와 있지만 스포츠 시설,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미흡하게 나타나 있다. 결국은 가칭이지만 스포츠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제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스포츠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결국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행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의무교육과 문서관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행동적으로 실제 사람이 움직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 교육과 문서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꼭 시뮬레이션과 행동 중심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들을 시행했을 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확립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 안전 기본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안전 기본권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그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육 분야의 안전관리 지원 정책,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든지 실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셋째, 공정과정과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조금 더 다양성과 융복합적인 안전 관련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언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무지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방침과 목표를 수립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목표를 통해서 실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종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공정과정을 개발하고 그 공정과정에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보건 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육 분야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